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네,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소리를 몰라서 학생들이 실수를 한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질문이시죠? 소리를 몰라 학생들이 실수를 한다. 그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제가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이제 헬리콥터라는 게 나오면 아빠 저게 뭐야? 저거 헬리콥터야 라고 하면은요, 딸이 벨리콥터? 라고 합니다. 소리를 몰라서 실수를 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저는 해라는 발음을 했는데 제 입에서 이제 해라는 발음이 나갑니다. 자, 이제 제가 해라는 게 나가서 여러분은 귀에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이 길에서 어떤 작용이 들어가냐면, 나는 분명히 히읗으로 발음을 했는데 내가 인식을 할 때는 히읗으로 인식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리를 몰라서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받아쓰기 할 때 실수가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교사의 발음 정확하지 않을 때, 그런데 교사의 발음은 대부분 정확하죠. 청각적인 인식으로 인식을 잘 못할 때 그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죠. 쉬운 얘기를 우리 한국어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걱 있잖아요, 주걱. 전라도에서 혹시 고향이신 분 있으세요? 전라도 고향이 없으시군요. 네. 전라도에서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야, 주걱 좀 가져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주걱.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자, 주걱이라는 단어를 주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방언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기역으로 발음했을 때 비읍으로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사 발음했을 때 그 학생들이 그 소리를 잘 몰라서 실수를 한다, 잘못 들었다가 바보여서 잘못 들었다가 아니라 청각적인 인식은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들을 때와 아주 낯선 언어를 들을 때 어떠세요? 이렇게 무슨 우리한테 낯선 언어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말을 딱 들었을 때 저 뭐라고 하는 거야? 분명히 비슷한 소리일 때 우리 귀에 어떤 음소 목록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뭐라고는 했는데 그냥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만 들리는 거죠. 그게 학생들한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소리를 몰라서. 그래서 왜 여러분 노래 가사도 요즘에 이제 뭐 K-팝 스타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냥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젊은 축에 속하는데 잘 모르거든요. 근데 가사를 한번 보고 하면 그 다음부터 좀 들려요. 그것도 이제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 선생님들 발음교육 책에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좀 의미를 알고 듣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의미를 알았을 때 좀 더 잘 익숙하게 잘 들린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도 뭐 똑같죠. 팝송 같은 거 외울 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이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글씨에 대한 인상으로 네, 들린다는 얘기여서 소리를 몰라서 실수가 많다라는 얘기는 그런 이야기고요. 자, 오늘은 제가 늘 하던 강의인데 네, 늘 오시던 분이 계셔서 몇 개 제가 추가를 좀 했어요. 교수님, 네. 한 번만 내보낼까요? 네. 얘기해야 제가 이번 최근 학기 저희가 외대가 제가 제 소개를 안 들었구나. 네, 여러분들 저는 한국어 학부 2007년 초창기 때부터 네, 튜터를 맡고 있는 네, 노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냥 제일 오래된 튜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사실 전공은 저는 의물론인데 이제 한국어 교육은 우리 외대 한국문화교육원에서 네, 2007년부터 시작해서 어느덧 네, 9년이 됐네요. 네. 이런 것도 찍히면 좀 약간 부끄러운데, 2007년에 처음 들어갈 때는 제일 막내였는데, 네, 그래도 이제 지금은 좀 약간 그래도 네, 많이 고참이,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대가 지난주 수요일에 방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번 학기는 2급을 가르치게 됐는데, 2급에서 나오는 문법에 어하여 버리다라는 문법이 있어요. 좀 마지막에. 네, 먹어버렸어, 뭐 가버렸어, 뭐 이렇게 울어버렸어 이런 문법들이 있고, 고말다라는 문법은 저희가 3급에서 외대 기준입니다. 어디까지나 외대책 기준으로 네,
이틀 전에 혹시 야구 보셨나요? 네, 그때 우리 네, 드디어 이기고 말았습니다 라고 네, 한국 캐스터는 네, 말했을 거고요. 제가 잘 듣지는 못했지만 일본 캐스터는 한국한테 지고 말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네, 저 상급에 나오는 그 말단 문법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꺼내온 거는요. 보통은 이제 차이점, 두 문법의 차이점을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이거는 이 두 가지 문법을 가르칠 때 좀 재미있는 정보들이 있어서 뭐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거에 대해 설명을 같이 드리고 네,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생각에 어하여 버리다는 언제 많이 쓰나요? 언제 많이 쓰세요? 학생들한테 어하여 버리다를 가르친다. 그럼 선생님들은 언제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가르치시겠어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네, 편하게. 네, 그냥 말씀, 뭐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언제 어하여 버리다를 사용을 하죠? 어떤 의미로? 네? 먹어버리다. 네, 언제 쓰세요? 먹어버리다를? 너무 배고파서. 네, 그래서 다 먹어버릴 거야. 너무 배고파 다 먹어버릴 거야. 누가 먹는 거죠? 이거 내가 먹네요. 그죠? 말은 안 하지만. 그럼 이때 버리다의 의미는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떤 뉘앙스죠? 강조. 먹는 거를 강조한다. 그러면 이제 나는 꼭 먹을 거야. 이렇게 해도 뭐 되잖아요. 나의 의지. 의지는 뭐 사실 내가 먹고 말겠어. 내가 먹을 테야.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는 거죠. 내가 먹을 게 아닌데 먹을 때? 다른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먹을 거야. 네. 아니, 선생님들의 뉘앙스는 다 알고 있어요. 한국 교육이 이렇게 어려운 게 그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뉘앙스들이 맞아요. 95%는. 네,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근데 그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직관은 다 맞습니다. 저라고 여러분보다 직관이 뛰어나진 않아요.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언제 쓰시죠? 그 기숙사에 학생이 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먹으려고 뭐 푸딩 같은 거를 사놨는데 없어요. 그래서 누가 먹었지? 그러면 그거 내가 먹어버렸는데 그렇게 그 다른 미안해, 그거 내가 먹어버렸는데 이렇게 전형적인 이제 학습에 의한 이제 그 상황을 설정하시고 이제 이러셨는데 좀 두 명의 상황을 설정을 해주시고 이거 누웠지? 그거 내가 먹어버렸는데 자, 그 학생은 냉장고에 있는 우리 선생님이 먹으려고 아껴놨던 소중한 푸딩을 먹어버렸습니다. 그 학생은 왜 먹었을까요?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의 갈등을 시작합니다. 그죠? 냉장고 열었는데 푸딩이 날 보고 웃고 있네. 얘를 어떡하지?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그 포스트에 붙여놨겠죠? 먹으면 뭐 절교야. 뭐 이렇게 해서 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겠죠. 자,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한 거죠? 결국에 먹었죠. 자, 먹었을 때 먹는 순간에 그 학생은요. 먹는 순간 내가 내가 왜 먹었지? 하고 후회하나요? 내가 먹어버렸는데. 내가 나중에 먹는 순간이요. 먹는 순간. 나중에 사주면 되지 뭐. 나중에 사주면 되지 뭐 하고 딱 그 먹는 순간은 뭐예요? 왜 기쁨이 있을까요? 맛있으니까. 맞아요. 네. 자, 그러니까 후회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 마음속에 이 어떤 죄책감이 막 있어요. 죄책감이 있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죄 짓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 죄책감은 내 고민이에요. 고민을 함께 버려서 내가 먹어버렸어 하는 거는
상황적으로 나중에 후회는 하지만 냉장고에 있는 거를 먹을까 말까 하는 그 고민을 먹는 행위와 함께 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순간적인 시원함이 있죠. 내가 먹어버렸어. 나중 결과에 후회는 하지만, 그래서 앞에 어떤 걸 쓰냐면, 고민하다가 먹어버렸어. 네 생각 났는데, 너무 배고파서 먹어버렸어. 왜요? 그런 고민을 나는 버리고 싶고, 해결하고 싶고, 좀 이렇게 해결하고 싶어서. 중요한 거는 근데 뭐냐면요. 그때 선생님이 친구가 그거 내가 먹어버렸는데 말한 사람은 미안하긴 해요. 그 순간은 자기 고민이 좀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선생님 화가 나가지고 뭐? 네가 먹어버렸다고? 네가 먹어버렸어? 이때 나의 감정은? 하나야. 화가 나죠. 화가 나고, 또 섭섭하고, 아쉽고, 너 너무 잘 알고 계시네. 포기, 아쉬움, 섭섭함. 자, 그런데 많은 이제 한국 선생님들이 아어여 버리다는 이렇게 처음 말하는 내가 먹어버릴 거에서는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험 공부할 때 피곤한데 공부 더 해야 되는데 몰라. 나 어제 그냥 자버렸어. 고민하다가 이제 해결을 한 거고요. 뭐 다이어트 할 때 뭐 피자가 날고 웃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야 그냥 먹어버리자. 그래서 고민을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보시면 아어여 버리다는 그런 고민을 좀 해결해서 시원함이 있다라는 의미 기능이 하나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의미 기능은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내 동생이 그 돼지 같은 놈이 다 먹어버렸어. 뭐 이렇게 하고 빨리 뛰어갔는데 그런 경우 많으시죠? 지하철 가버렸네. 어떡하지? 야, 미안해. 지하철이 가버렸어. 버스가 내 눈앞에서 가버렸어. 이런 거 문자로 보내잖아요. 그때 이제 아쉬움이 있어서 아어여 버리다는 아쉬움이 두 번째 의미 기능이다. 그런데 버리다라는 하나의 문법에 정말로 의미 기능이 두 개가 있는 게 맞을까요? 지킬 앤 하이드 같지 않으세요? 약간 하나는 이제 좀 시원하면 하나 아쉬우면 그냥 반대되는 건데 문법이 굉장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양면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네? 문맥 상황. 그 문맥과 상황을 학생들한테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가 한국어 교사가 할 일입니다. 근데 그 문맥과 상황을 이만큼 장황하게 해서 하기가 그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장치들이 있어요. 내가 먹어버릴 거야. 네가 먹어버렸어? 똑같은 걸로 해볼까요? 친구가 내가 먹어버렸어. 뭐? 네가 먹어버렸어? 저기서의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죠? 그렇죠. 주어가 차이가 있죠. 그 문맥과 상황을 결정해주는 애가 누구란 얘기예요? 주어라는 겁니다. 주어. 많은 문법 정보들을 보시면 제가 지겨우시죠? 여러 번 들어서 주어를 강조를 해요. 인칭, 주어와 인칭을 강조하시는데 그 액션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정보가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내가 그러면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먹어버렸어. 너무 고민한 게 짜증났거든. 그러니까 먹을 때는 좋았어. 미안하긴 한데 야 먹을 때는 맛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주어가 나인 경우에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버리면 나는 시원하죠. 자, 그런데 저 사람이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저 사람이 고민거리를 버렸네. 아니 저게 왜 마음대로 고민거리를 버렸지? 내가 속상하죠. 네. 그래서 그거를 결정해 주는 거는 문맥과 상황에 맞지만 그것이 문법 정보에서는 주어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제가 이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문법 회의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2급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 선생님이 해서 이렇게 좀 나눠서 했는데 이제 초보 선생님들이 좀 계셨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가르칠지 설명을 하게 합니다. 그때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주어의 차이. 네, 주어의 차이. 어떤 인칭과 결합하느냐. 그 정보를 주면 학생들이 상황을 그 장원 설명 몰라도 아, 내가 하니까 좀 시원하고 남이 하니까 아쉽구나. 네. 물론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문법을 제시하고 가르칠 때는 일반적인 걸로 시작을 하니까. 네. 그래서 아어여 버리다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주어에 따라서 문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네, 보여드리려고 아어여 버리다 얘기를 한번 꺼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고마에다. 고마에다는 언제 사용하는 거죠? 선생님 제가 이겼어요. 선생님 제가 이기고 말았어요. 두 개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세요? 그냥 직관적으로 느낌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긴 건 좀 쉽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기고 말다는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이겼다. 뭐 강의하셔도 되겠네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선생님 제가 졌어요. 선생님 지고 말았어요는요? 근데 분합니다. 왜 분한 거죠? 그러니까 이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약간의 체유 집단이 자, 그래서 저희가 그냥 과거에 졌어요, 뭐 았어요, 어어요, 였어요는 시간적인 개념이잖아요. 단순히 과거 또는 이제 거기서 졌어, 이겼어요는 완료 또는 결과 이렇게 끝나겠죠. 근데 이제 2급, 3급으로 갈수록 고 말다와 같은 거는 문법은 문법인데 상당한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1급에서는 뭐뭐 하러 가요. 단순한 목적? 뭐뭐려고 해요. 의도? 이런 건데 고 말다는 두 분이 말한 것처럼 뭔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결국에 이긴 것. 어려운 상황을 이겨서 잘 될 것도 같은데 결국엔 진 것. 그럼 고말다의 두 가지 뜻이 있는 건가요? 하나는 이제 이겨서 정말 뭘까요? 통쾌함?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하나는 분함? 노력했는데 내가 연습한 기간이 얼만데 이번에 이길 수 있었는데 지고 말한 아쉬움, 분함? 고말다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두 가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지도 어떤 의지? 의지. 예를 들면 뭐 어떤 비싼 물건이 있다. 내가 저거 사고 말 거야. 꼭 해야 그 의지는 왜 생길까요? 그러니까 그 말다는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말앗으로 끝나면 어떤 통쾌함, 분함이 있고 말 거야는 미래 시제랑 결합하면 의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이 이런 분들 많거든요. 이기고 말았어요 해서 정말 노력했는데 잘했어요 해서 그것만 이제 계속 설명을 하시거나 분한 경험을 설명하거나 그럼 이제 선생님 고말다는 뜻이 3개예요. 맞아, 뜻이 3개야. 이상한 거죠. 어떻게 하나의 문법에 뜻이 3개나 있을까? 그 뜻 3개를 가르는 게 뭘까요? 일단 쉽게 생각할 때 고 말았다로 쓰는 거랑 고 말 거야랑 그걸 가르는 거는 과거와 미래죠. 내가 미래에 할 수 있는 거는 나 저 사람한테 지고 말 거야.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을 거다 또는 get, 특히 get을 쓰면 더 의지가 드러나는데 네. 그러니까 미래와 결합을 할 때는 의지를 보통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제 시제 과거와 결합할 때는 결과를 보통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거랑 더불어서 네, 아까 통쾌함과 분함을 나누는 애들은 누가 나눌까요? 결과가 좋으냐? 그러니까 그 결과가 좋은 거랑 나쁜 거는 뭐에서 탁 나오는 걸까요?
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네. 저는 절대 여러분들 모르는 걸 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걸 이제 좀 끄집어 내려가는 건데요.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 거의 왔어요. 네. 감정이 물론 들어갑니다. 네. 감정이 들어가는 건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요? 요 말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요 속에 감정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감정이 들어가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네? 아, 고에 들어간다고요? 그 앞에 이기하는 순간 내 감정이 들어가고 그 상황을 고마에다 나타내 주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고마에다는요 결합하는 어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결과가 좋냐 나쁘냐 그걸 결정해 주는 게 어휘라는 거죠. 아, 물론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기고 말았다 했을 때는 그게 분할 수가 없어요. 이기다하고 분하면 어울리지 않잖아요. 지다와 통쾌함이 어울리진 않고요. 네. 그래서 이기다 지다라는 어휘 자체가 갖고 있는 애들과 문법의 결합을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결과가 좋다 나쁘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선생님 저 그거 먹고 말았어요. 이랬을 때 여러분 그 외대역에서 오시다 보면 주이스라고 무슨 주스 가게가 하나 있어요.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무슨 되게 싸더라고요. 오렌지 주스가 1,500원밖에 안 해요. 생 오렌지 주스가. 가격만 알아요, 저는. 왜? 한 번도 못 먹었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이스고. 싸니까 대학생들이 많이 먹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먹으면, 네, 먹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네. 그건 이제 상황적 결과가 좋았던 거죠. 내가 노력해서 보상을 받은 건데, 그 다음에, 다이어트 하다가 먹고 말았을 때, 상황적으로 나한테는 안 좋은 거죠. 똑같이 먹고 말았는데, 상황적으로 구분을 해줄 때. 근데 교수 순서가 한국 가르칠 때, 여러분 제가 아까 말한 이기고 말다랑 지고 말다랑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근데 아까 먹고 말았다는 상황으로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무엇을 먼저 교수해야 될까요? 뭐 먼저 가르치실래요? 여러분이라면? 아, 우리 팀이 이기고 말았습니다. 아, 우리 팀이 지고 말았어요. 어떡하죠? 이걸 먼저 가르칠지. 아, 먹고 말았습니다. 아, 먹고 말았어요. 그 두 가지가 다르다를 가르칠지. 그럼 뭐 선택의 문제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기고 지다를 먼저 가르칩니다. 좋은 거에서 좋은 결과, 나쁜 거에서 나쁜 결과고. 하지만 그러니까 고마이다 자체는 앞에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낫다라는 개념만 있는데 그것이 어휘랑 어울려서 어떤 결과, 이 어휘랑 어울려서 어떤 결과, 그 다음에 담화적으로 상황이랑 연결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와 관련이 있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말도 굉장히 재밌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은 경우에 말았다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순서를 말았다를 가르치고 말 거예요를 가르치는 이유가 이런 거죠. 저 이번에도 담배를 피우고 말았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새해는 꼭! 그러니까 연결의 흐름이 네, 꼭 끊고야 말겠어요. 아, 이번에 피우고야 말았어요. 이게 좀 이상하죠. 앞뒤 뒤바뀐 거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교수 순서가 보통 말았다 다음에 말겠다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게 이제 그 상황적으로, 앞에 거 같은 경우는 주어랑 관련이 있었고, 물론 얘도 주어랑 관련이 크지만 어떤 어휘에 따라서 네,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휘 자체가 문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아마 교육 실습 하시는 분들 중에 아어여지다 가르치신 분이 계실 거예요. 혹시 계세요? 아어여지다 가르쳤거나 가르치신 분. 네, 그 꼭 교육실 가르치게 되는데 하다 보면 이제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취해졌어요. 이런 말 해요. 취해졌어요.
아, 선생님 수업 영어가 재미없어서 졸려졌어요. 이런 말 합니다. 맞나요? 아니죠? 왜 아니죠? 한국 사람이 그렇게 안 써요. 맞아요. 이렇게 안 써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쓸까요? 그 뭐 취하자, 취해졌어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취하다는 AV입니다. 네, DV가 아니에요. 라고 가르치면 뭐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죠? 네. 근데 졸리다는요? 졸리다는 AV예요? DV예요? 우리 졸립시다 쓰나요? 네. 야, 너 좀 졸려라.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데 그 AV랑 DV를 이제 한국어 선생님들이시니까 AV랑 DV는 일단 직관으로 판단되는 AV, DV는 있습니다. 먹다. 네, 이거는 뭐 그 100% AV죠. 먹다를 DV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예쁘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DV입니다. 이게 헷갈려요. 졸리다. 졸리다? 그럼 뭐지? 네, 그랬을 때는 직관이 아니라 AV랑 DV를 구분하는 장치가 있잖아요. 네,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4가지. 네. 나 지금 졸리는다. 나 지금 졸리고 있어. 쓰나요? 졸리고 있어? 졸리고 있어 쓸 수도 있어요. 졸리고 있다 왠지 딱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안 되나? 될 것도 같은데? 그래서 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졸리자는 절대로 안 쓰니까 응? 졸리는 사람 이것도 저는 잘 안 쓰는데 얘는 될 것도 같네? 네, 조는 사람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조이다죠, 조이다. 조이다는 AV고 졸리다는 DV인데 그런데 왜 선생님 DVST 아어여지다 졸리잖아요. 졸려졌어요. 왜 안 돼요? 한국 사람은 그렇게 안 써. 왜 그렇게 안 쓰는데요? 네? 피동이니까 안 써. 피동이니까 안 써.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어떤 하나의 그 공식 같은 거죠. 응? 피동은 어야지다 쓰지 마 이런 식으로. 네. 그거를 그렇구나 하고 기계적인 학습은 되지만 왜 안 될까는 이제 근본적인 물음. 제 질문을 항상 들으면 되게 약간 뭔가 이렇게 어려운 것 같잖아요. 네, 그냥 어렵게 그냥 느끼는 거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왜 그럴까요? 졸려졌어요. 생각나는데 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졸리다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에요? 졸리다 대 예쁘다는 어떤 느낌일까요? 먼저 예쁘다는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뻤어. 괜찮나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졸렸어. 안 되죠. 그거 왜 안 될까요? 걔는 원래 예뻐. 걔는 원래 졸려. 원래 예뻐 괜찮죠? 원래 졸려 이상하시죠? 네. 동사성을 가진 형용사. 동사성을 가진 형용사. 동사성을 갖고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좋아요. 동사성. 자, 동사적인 성격이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 거예요. 동사적인 성격이 있다. 먹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먹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어떤 느낌이 생각나요? 동사인데 어떤 느낌이에요? 먹다라는 어휘를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네? 먹고 있는 거. 먹고 있는? 계속 움직이는?
자, 여러분들의 졸리다는 그래서 처음에는 어땠죠? 처음에는 이제 눈이 초롱초롱 했는데 어휘 자체가 상태 변화를 갖고 있는 어휘입니다, 얘는. 근데 아워지다는 어떤 때 쓰죠? 예뻐졌어요. 예뻤는데 더 예뻐졌다. 그죠? 그러면은 어휘가 원래 선생님이 말한 동사적인 성격, 그거를 이제 동사의 성격 하셔도 되는데 어휘 자체가 어떤 변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애인데 거기에 또 변화를 붙이면 충돌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쓰지 않습니다. 학생들한테 그 단어의 특성이 초롱초롱 하다가 점점점 변해요. 그래서 얘는 쓰지 않고 뭐 그냥 졸렸어요, 졸려요라고 쓴다라고 제시해 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문법을 가르칠 때 AVST 뭐뭐, DVST 뭐 가르칩니다. 모든 어휘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어휘가 갖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쓸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그 얘가 교육실 쓸 때 받으면은 큰일 나는 문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받으면 큰일 납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오류가 너무 많아서. 왜냐면 일단 첫 번째 학생들이 AV라고 했는데도 느라고를 다 가르치고 연습하면은 어제 학교에 왜 안 왔어요? 어제 아프느라고 학교에 안 왔어요. 다 이렇게 많이 말해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그냥 이유인 거예요. 이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느라고를 정말로 이유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맞는데 그냥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서서의 또 다른 문법이구나. 네, 해서 아프느라고 이제 쓰는 거죠. 네. 근데 느라고는 우리가 느라고 어떻게 쓰죠? 언제 많이 쓰세요? 네. 뭐 하느라고, 오늘 늦게 오셨어요? 뭐 하느라고 늦으셨나요? 공부하느라고? 네, 좋아요, 네. 야, 너 뭐야? 우리 같이 놀러 가기로 했는데, 미안해. 나 공부하느라고 좀 늦었어. 내 친구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 자, 그래서 AV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어떤 오류를 말하냐면 선생님 아침에 늦게 일어나느라고 학교에 늦었어요. 비슷한 문장이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느라고 학교에 늦었어요. 괜찮나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행동이 계속 좋아지는 거 일시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일어나다라는 똑같은 AV인데 자기네끼리도 굉장히 성격이 다른 거예요. 공부를 1초 하는 사람은 없죠. 네. 여러분 일어나는데 얼마나 필요하세요? 물론 일어나기 싫어서 막 민기적거리고 하긴 하겠지만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자고 있다가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일어나느라고 늦었다는 선생님 AV인데 왜 안 돼요? 글쎄 왜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초보 선생님들은 안 돼요. 일어나면 안 돼요. 그렇게 돼요. 당황되거든요. 나는 AVST니까 AV를 썼는데 물론 센스가 있는 학생들은 이런 문장을 안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그냥 이유로 하면 늦게 일어나다 AV니까 쓰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휘 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의 요소가 안 들어있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성이 떨어지니까 네. 읽느라고는 어떠세요? 어제 학교에 있느라고 못 놀러 갔어. 상태에 있는데 지금 그 애매하죠. 있다는요. 그 있다는 동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고 AV도 아니고 DV도 아니고 그냥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데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그러니까 있다가 이제 단순히 이제 어떤 존재의 의미로서는 늘 결합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문법을 하다 보면 안 되는 것들이 단순히 이제 뭐 어제 뭐 그 아프느라고 그거는 쉽게 걘 딥이니까 안 되지, 예쁘느라고 좋아요, 딥이 안 돼 이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데, 같은 AV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들은 거기에 붙는 어휘적 속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접근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냥 만들어요, 그렇게. 그랬을 때는 그 어휘적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AVST 느라고는 지금까지 교육 실습에서 다룬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초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네. 네. 2급이나 3급 그 과정 6급까지 있나요? 그러면 2급이나 3급을 소화할 수 있는 학생들이 이 단어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알아듣나요? 속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중요한 거죠. 일어나느라고 아니면 아프느라고 그리고 공부하느라고 자느라고 이렇게 단어를 구분지어서 설명을 했을 때 일어나느라고가 안 되는 이유를 이해를 하나요, 학생들이? 보통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설명을 저희가 이렇게 하거든요. 선생님 어제 공부 몇 시간 하셨어요? 친구들 모임에 가기 전에 뭐 보통 얼마나 하세요? 공부하시면 10분이요? 화장하느라고 늦었어로 할까요? 화장은 얼마나 하세요? 10분. 10분이면 다 하세요? 연륜이 있으시니까 좋아요. 10분. 일어나다는 몇 분? 3분 걸리세요? 이렇게 3분, 그렇게 걸리시는. 30초? 그러니까 일어나다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다가. 이거 일어난 거예요. 진짜 이렇게 짠, 이게 아니고, 자다가, 일단, 이거 깬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 많이 줘서 뭐 2초.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느라고 해서 초점은요, 느에 있거든요. 느는 뭔가요? 동사에 붙는 는. 먹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거기에도 느가 있잖아요. 그죠? 그 느가 동사의 시간성을 보여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느라고는 학생들이 정말 오류가 많이 나오는데, 시간성이 있는 동사를 붙여야 된다는 개념을 이렇게 좀 간단한 걸로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거를, 동사 중에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수업할 때는, 여러분들, 화장해요? 얼마나 해요? 뭐 30분이요? 저는 10분이요? 화장 1초 해요? 1초 해요? 있어요? 그럼 하하!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화장 10분 해요. 그래서 다른 거 못 해요. 근데 여러분 일어나요? 뭐 1시간 필요해요? 그러면 아니요. 하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안 돼요. 되는 거죠. 근데 졸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졸리는 그 단어의 특성이 1초 만에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잖아요. 그럼 졸리느라고 이게 써나요? 졸리느라 졸리다는 그래서 DV잖아요. 선생님. AV가 아니고. 깜짝이잖아.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죠? 졸리다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어여지다랑 결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 여러분 졸려요? 바로 졸려요? 공부해요? 이거 아니잖아요. 네, 그게 설명해 주시면 그게 되는 거죠. 네. 조느라고는 하죠. 왜? 저희가 조는 거는 뭐 이런 거잖아요. 선생님 조느라고 못 들었어요. 왜? 내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한 30분 졸았어요 하니까. 이제 그랬을 때 그런 걸로 이제 설명해 주시면 뭐 많은 게 이제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은 네요랑 군요네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죠? 네. 오늘 날씨가 참 춥군요. 네. 춥나요, 오늘? 네. 오늘 네, 좋군요. 둘 다 씁니다. 네요랑 군요는. 네. 선생님들 뭘 더 선호하세요? 둘 다 써요. 네요를 더 선호하시고, 둘 다 쓰고,
현대인들은 뭐 많이 쓰는 것 같으세요? 네, 왜 그럴까요? 알고 있는 정보? 선생님들이 아는 남자분들은 어떤 거 많이 쓰는 것 같으세요? 네요, 잘 안 쓰시죠? 좋습니다. 좋아. 뭐 이제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한국 교육 하다 보면 저 이제 남자잖아요. 남자여서 저는 좀 써요. 직업병으로. 한국 교육 시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많고 이제 학생들이 말하면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 좋네요. 네. 누구씨 오늘 예쁘네요. 이렇게 하지. 야 너 오늘 좀 예쁘다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예, 그런 게 있어요. 여성이 쓰는 말투인 게 첫 번째 있어요. 그런 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하죠. 이제 보통 여자분이 많이 쓰고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이고 저는 서울 사람인데 제 엄마도 서울 사람, 외할머니도 서울 사람이어서 그나마 조금 더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산에 갔다 온 뭐 사람들은 혹시 부산 있으세요? 부산? 네요 쓰나요? 남자분들? 절대 안 쓰죠.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재는 나옵니다. 네, 왜냐면 저희가 부드러운 말투를 써야 되니까 그런 차이가 일단 있고요. 일단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든요 가르칠 때도 누구씨 왜 늦었어요? 선생님 어제 뭐 밤에 못 잤거든요. 여학생이 이렇게 귀엽게 말하면 그래 너 진짜 그래 오늘 왔어 대단해 이렇게 하는데 남학생이 선생님 저 어제 못 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들리세요?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딱 가르쳤는데 남학생이 선생님 저 어제 못 잤거든요. 약간 변명하면서 근육식이 도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예쁜 여학생 선생님 저 어제 못 잤거든요. 그래, 그랬구나. 그 이상해요. 이유를 저도 뭐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데 거든요 문법은 좀 여학생이 짜증나게 말하는 거 말고 예쁘게 말하면 용서해주고 싶은데 남학생이 거든요 말하면 별로 이렇게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휘 중에 뭐 여성어투, 남성어투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냐하면 얘기하냐면 거든요를 가르쳐서 남학생이 거든요를 많이 쓰는 거 들으면 뭔가 이유 없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거든요가 교육실에 잘 나오진 않는데 그런 것들 아마 교육을 하시다 보면 고민하실 시점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네요군요도 비슷한 건데 두 개는 차이가 뭘까요? 중요는 몰랐던 것을 알았을 때. 선생님 진짜 똑똑하시군요. 몰랐던 걸 아셨군요. 네. 선생님. 그때도 분열을 좀 쓰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이 맞네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렇군요. 선생님 말이 맞네요. 저 지금 계속 동의하고 있는데. 근데 약간 진짜 동의할 때는 네오를 좀 쓰는 것 같고요. 그 사람 말에 동의는 해야 되지만 약간의 어떤 격식을 차려야 될 그런 자리에 어쩔 수 없이 할 때는 그렇군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네요군요가 접점이 굉장히 많은 문법인데 그럼 학생들한테 얘를 어떻게 연습을 시킬까? 왜냐면 이제 날씨를 보고 네요로 말해보세요 하면 선생님 오늘 날씨가 좋네요. 군요로 말해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군요. 왜? 상대방의 의견을 동의해 줄 때 그렇군요. 그 사람이 먼저 얘기하고 정말 좋군요. 신정보고 부정보. 빈내와는 왠지 좋죠라고 약간 물어보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동의를 구하는 적극성? 적극성? 여러분 네요에는 적극성이 있어요. 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 네요군요가 연구가 굉장히 많이 안 되어 있고 되게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은 이제 문법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그렇게 많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게 많이 쓰진 않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한테 대화 상황에서 뭐 더 많이 쓰세요? 네요는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사실
학생들은 네오 하나만 충분하긴 합니다. 충분하긴 한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오늘 좀 젊으신 남자 선생님이 안 계시네. 젊으신가요, 선생님? 20대? 20대는 아니에요. 20대 아니세요? 30대세요? 선생님 어제 술 많이 드셨네요. 확인인가요? 괜찮나요? 제가? 선생님 어제 술 많이 드셨군요. 뭐가 맞아요, 이때는? 군요가 맞죠? 그러니까 네오랑 군요가 둘 다 감탄의 기능이 일단 기본적인 감탄사의 문법이라고 하니까 사의 문법적으로. 근데 제가 지금 말한 군요는 뭐죠? 어떤 기능으로 쓴 거죠? 확인. 그리고 확인을 하려면 나의 판단. 내 판단이 들어갈 때, 선생님, 어제 술 많이 마셨네. 이렇게는 잘 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추측이나 판단이 되는 경우에 좀 군요를 쓰는 경향이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가 포션을 좀 주잖아요. 여러분 대화할 때는 이제 네오를 써요. 포션을 좀 주고 학생들이 선생님 그럼 군요는 언제 쓰란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그런 식의 연습을 하셔서 약간 갈라주는 거죠. 물론 그게 정확한 한국어 다 전달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거 갖고 있는 전체 전달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학생들한테 네오는 좀 이렇게 쓰시고 군요는 좀 이렇게 쓰시고 약간 나눠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네오 군요를 한번 이야기를 꺼내 봤습니다. 저희 50분 지났으니까 한 5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은는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살짝 다르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2급에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법 중에 하나가 VST 더라고요 라는 문법입니다. 선생님 뭐 재밌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라고 간단할 것 같은데 저 더라고요는 2급 학생들이 정말 오류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더라고요 제약이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더라고요는 어떤 제약이 있죠? 선생님들? 4인칭 제약이 있어요. 맞아요. 과거. 네, 과거를 안 쓰는 것도 보통 이제 맞는데, 제일 중요한 인칭 제약입니다. 선생님, 제가 많이 먹더라고요. 선생님, 저 명동에 갔는데, 저 옷을 사더라고요. 괜찮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왜 안 될까요? 자기가 하는 거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면 내 얘기는 안 해. 내 얘기는 잘 안 씁니다. 네. 그죠? 그래서 제가를 쓰면 더라고요 안 돼. 선생님 제가 명동에 가서 명동 칼국수를 먹었는데 제가 맛있더라고요. 이거는 안 되죠? 명동 칼국수 먹었는데 저는 맛있더라고요. 그 안에 목적어가 생략이 되죠. 저는 무엇을 먹었는데 무엇이 맛있더라고요. 선생님 명동 칼국수 먹었는데 제가 칼국수가 맛있더라고요. 안 되죠? 제가 칼국수가 맛있더라고요. 안 되시죠? 네. 저는 칼국수가 맛있더라고요는 되시죠? 네. 뭔가 또, 뭔가가 있는데. 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거는 사실 맛있다의 지금 주어는
칼국수입니다. 칼국수. 그죠? 저게 제가 저는 둘 다 없으면 선생님 칼국수가 맛있더라고요. 괜찮죠? 뭐 생략된 주어가 제가라고 하고 선생님 저는 칼국수가 맛있더라고요. 저는을 빼고 칼국수 맛 같아지니까. 근데 제가를 쓰면 안 되고 저는을 쓰면 되는 이유는 제가 할 때 가는 이가로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는 할 때 너는 언는으로서 보조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제가 맛있더라고요가 되고요. 이때는 갈국수가 맛있더라고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칼국수가에서 이거는 주격조사다. 주격조사. 저는은 보조사다.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는 뭘까요? 저기에서도 주어가 없어요. 그 앞 문장에 다른 문장이 있었겠죠. 그리고 저는 고치안입니다를 합했겠죠. 이 문장은 주어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주어다. 왜요? 능이 있으면 주격조사가 능이 보조사가 대체하는 이때는 는이라는 보조사가 주격조사를 대체한다. 어떻게 보조사가 주격조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주격조사는 능과 같이 쓸 수 없습니다. 주격 보조사가 는이다. 네. 국어 교육에서는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은는이란 보조사는 주격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그거를 학생들한테 전달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은는과 이가는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는이 보조사는 맞는데 보조사 그럼 이때 보조사가 하는 의미 한정은 뭐죠? 보조사는 조사의 역할이 있잖아요. 보조하는 역할이 있어서 의미 한정의 기능이 있다. 뭔가의 의미를 덧붙여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네, 우리가 하는데 그럼 이때 보조사가 하는 의미 한정은 나는 너를 좋아해 하고 나는 너는 좋아해 했을 때 는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닌 너 지정의 역할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보조사라는 게 그거잖아요. 보조해주는 조사기 때문에 의미 한정을 해줍니다. 나는 너를 좋아해에서는 너에 대한 아무런 뉘앙스도 없지만 나는 너만 좋아해 하면 only라는 뜻의 또 그런 게 보조사잖아요. 그럼 얘도 보조사라면 저한테 뭔가 의미의 한정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맛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마셨던 사람도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는 칼국수가 맛있더라고요. 그 얘기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썼냐면 얘네들은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가는 건데 이가와 은는의 차이가 뭐냐 하는 얘기예요. 사실 제가 이가 은는 차이 얘기할 때는 이거 안 썼다가 네, 제 강의 들으신 분 한 몇 명 계셔서 좀 다르게 이제 접근해 보는 건데 네. 매번 와야겠네요. 새로운 연구가 나와요. 선생님들 리스 같은 데 접속되시죠? 네, 거기 가면은 이제 제가 정확한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다마상의 한국어의 주어인가? 뭐 이런 제목의 논문이 있어요. 그 외대 영어과의 박정훈 교수님이 쓴 논문인데 이게 형태라는 책인가 거기에 있는데 다마상의 주어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다마상의 주어. 그 논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칼국수가 맛있더라고는 왜 안 될까? 제가 지난번에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저는 노채한입니다. 저는 한국어학부 튜터입니다. 저는 많은 한국어학부 학우님들이 좋아하십니다. 그쵸? 네. 자, 그런데 제가 노채한입니다. 괜찮고요. 제가 한국어학부 튜터입니다.
제가 많은 한국학부 학우님들이 좋아하십니다. 안 되죠. 세 번째는 제가 왜 안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 주어를 쓸 때는 동동사를 쓴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제가 노태환입니다 할 때는 이가니까 주어로서 이 제가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저는 해가지고 보조사를 네네. 부정보 부정보.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노차입니다라는 개별적인 문장. 그건 괜찮죠. 제가 튜터입니다. 괜찮죠. 제가 학우님들이 좋아합니다. 저 좀 이상하죠? 그 위에는, 근데 아까 저는 노차입니다. 개별 문장. 오케이. 저는 튜터입니다. 오케이. 저는 학우님들이 좋아하십니다. 이건 괜찮죠. 그 차이가 뭐냐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느는 이제 주제라는 말을 해요. 주제. 그러니까 타팩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라는 개념이 뭘까요? 주제법? 네네.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네. 그래서 기억 안 나세요? 제가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 논문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얘가 결국 부딪히는 것도 저 논문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가는 주격조사가 맞다. 이가가 붙는 애들이 주어가 맞다. 걔네들은 문장 층위에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문장 층위에 있다는 말이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쭉 일렬로 있어요. 네, 일렬로 있어서 여기서 부딪힙니다. 여기서 부딪혀요.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도 이가가 있고 여기도 이가가 있잖아요. 주격조사 두 개가 있네. 여기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같은 층에 있으니까. 네. 한 명은 이제 죽어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전은이라는 애는 여기 위에서 히히히 웃고 있어요. 층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문장 층위, 문장이 모여서 뭘 구성하죠? 텍스트를 구성을 하죠. 대화를 구성을 합니다. 전체의 대화 담화에 있는 토픽, 주제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오늘 한번 이거 얘기해보자. 이 전체의 담화 위에 딱 있으니까 모든 문장을 지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장이 계층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보조사란 개념도 사실 그래요. 이가나 을를 같이 정말 격조사로 쓰이는 것들, 물론 이가 을을이 보조사의 기능을 할 때도 있는데 정말 이가 을을이 내가 너를 좋아해 주격 목적격 조사로 쓰일 때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고 순수한 격조사일 때는 가장 하층층에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장은 얘네가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더라고요는 나를 쓸 수 없어. 하지만 는이 되는 경우는 더라고요는 나는 쓸 수 없어 라는 얘기는 문장 층에서의 얘기예요. 문장 층에서. 저는이 담화상의 주제로 가면은 충분히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맛있더라고요. 네. 충분히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물론 학생들한테 요거를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들. 저는 어떻더라고를 쓰시면은 보통 안 좋고 자기의 경험에 대해 얘기해봐라는데 이 얘기를 꺼낸 거는 이가와 은는의 차이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네. 그래서 이게 문장 단위에서의 주어냐, 네, 담화상의 주어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오시죠? 네, 살짝 끌까요? 네,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네, 이가 은는은 한번 이제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칠 때는 3인칭에서 쓴다면 그걸만 가르쳐도 될까요? 더라고요? 더라고요를 가르칠 때는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써요. 당신이 본 것, 자기가 본 것. 그 다음에 이거는 쓰거든요. 선생님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자기 신체 부위에는 써요. 근데 그때도 사실 아픈 건 머리지 제가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 머리가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이제 확장에 그 제시만 해줘요. 신체 부위는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가 은는을 접근하실 때 이게
그게 국어 교육에서 저희가 이런 걸 고민해 보지 않잖아요. 이가는 주격조사고 은느는 보조사다. 그러다 갑자기 여기 그 사이버 외대 한국어학교에 들어왔더니 자꾸 이상한 걸 고민해 보라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막 혼동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외국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원에 와서 공부한 학생들도 자기네 나라와 대조해서 논문을 많이 써요. 한국어는 잘 알겠는데 자기 나라 말을 잘 몰라서 못 쓰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나라 사람인 거지 언어학적인 접근 해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그 학생들이 자기 나라 국문과 출신이면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한국어 좋아서 오다가 재밌네 해서 이렇게 국어 국문과 들어온 학생들은 자기 나라 언어를 제대로 파악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네. 그럼 비슷한 거죠, 저희랑.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네. 이가 은느는, 네. 그래서 그 논문을 한번, 어렵지 않아요. 네. 그 논문은 생각보다 아주 친절하고 재밌게 썼으니까, 한 20페이지 정도 되니까, 네. 이렇게 방학 때 한번 이렇게 심심하실 때, 네. 읽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 학부 3학년 때, 좀 옛날 논문인데, 학부 3학년 때 그 논문을 읽고, 야, 통사론이 이렇게 재밌구나. 그래서 이제 통사론 전공할까? 이렇게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갔던, 네, 그런 논문이어서, 네, 굉장히 네, 좋은 논문입니다. 근데 이제 더라고요가, 더라고요를 이제 가르치면 학생들이 많이 이제 틀리는 게 틀린다기보다 궁금해하는 게 칼국수가 맛있더라고요. 칼국수가 맛있었어요. 선생님 뭐가 달라요? 질문을 가끔 합니다. 가끔 해요. 많이는 안 하고 더라고요 연습을 하면 왜냐면 이제 더라고요 과거에 쓰잖아요. 과거 자기의 경험 그죠? 더라고는 회상이라고 해서 근데 더라고요랑 그럼 과거랑 뭐가 다르냐? 왜냐면 이제 더라고요가 그 학생들 나라에 없는 경우가 이렇게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해요. 맛있었어요라고 하면 되는데 왜 맛있더라고요를 써야 되냐? 직관적으로 느낌은 다르시죠? 네. 칼국수 맛있었어랑 칼국수 맛있더라고요. 아니, 여러분의 느낌에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누가 선생님 저 칼국수가 맛있었어요 그 말 들었을 때랑 칼국수가 맛있더라고요 들었을 때 마음속에 뭔가 그런 이미지가 차이가 나죠. 직관적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이미지를 이 차이를 어떻게 학생들한테 전달할 거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 더라고니까 자기 경험인데 그러니까 네가 생각을 하는 거야. 경험, 생각을 해봐. 이렇게 막. 그래서 이게 참 선생님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미지를 어떻게 학생들한테 전달할 것인가. 맛있더라고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가진 이 감정을 너하고 공유하고 싶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고요. 맛있었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내 감정에 나 개인적으로 그게 드는 감정이 있는 것 같고 맛있더라고 하면은 약간의 광고하는 이미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집 그 맛있더라고 맛있으니까 야, 그 집 정말 맛있더라고. 그 집 정말 너하고 맛있었어. 같이 이런 감정 나누고 싶어. 너한테 나누고 싶어. 정보를 나누고 싶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아보면은 미처 알지 못했던 상황을 알지 못했던 걸 알게 됐을 때 그 집에 갔는데 야 정말 맛있더라. 못했는데 예상 못했는데 맛있더라. 예상 못했는데 맛있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맛있다의 강조. 맛있었어요는 아주 간결하고 확정적이고 굉장히 거기서 끝나게 부정적으로 느껴지는데 맛있더라고는 뭔가 여백이 있고 뭔가 나는 맛있었어 그렇지만 너는 모르겠어 좀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맛있었어는 굉장히 확정적이에요. 맛있었어 내 주도적인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확정이란 말은 네, 좋네요. 저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좋은 이야기는 여백입니다. 여백.
왜 제가 여백을 좋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뭔가 더 말하고 싶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지금 더 아주 좋았습니다. 더. 맛있었어요. 거기에서 딱 맛만 하나. 있었구나. 맛만 있었구나. 그리고 더 뭘 말하고 싶으세요? 이게 걸? 네네.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 같이 가고 싶어. 뭐 이런 거. 여기서의 너도 생각나고 또 뭐가 생각나세요? 너무 기분이 뭐 좋아요. 기분도 좋고 네 그때 네 거의 다 왔어요. 선생님 거의 다 맞추셨어요. 그 식당의 분위기도 괜찮았고 근데 90% 왔어요. 분위기도 왔고 사장님도 친절했어요. 젠틀해 보이고 다 맞추셨습니다. 맛있었어는 맛만 확정적이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저는 이제 그 덜하고요 가르칠 때 저희가 덜하고요는 카메라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영화를 찍습니다. 감독은 자기죠. 감독이 이제 카메라를 딱 들고 있습니다. 영화 이렇게 찍는 거죠. 자, 감독이 영화를 찍으니까 자기가 보죠. 카메라로. 거기에 나는 있나요? 없나요? 나는 당연히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나라는 주어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학생들에 전달합니다. 네. 과거는 이제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과거니까. 덜하고요는 우리가 그래서 카메라로 해서 자,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여러분이 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다. 영화를 보는데 그래서 식당. 네. 그래서 뭐 제목은 네. 외대에서 뭐 식당 어디 괜찮은 데 있으세요? 어디 가보셨나요? 외대 근처에서 괜찮은 식당. 없구나. 네. 좀 가본 것 중에 괜찮은 식당 없으세요? 네? 어디 가보셨어요? 여자분들 좋아하는 식당은 언니네 햄버거라고 있는데 가보셨어요? 네, 거기 괜찮습니다. 가보세요. 네. 거기 어디냐면 여러분 오뚜기 부대찌개 아세요? 이것도 찍히는데 그러면 정문에 나가셔가지고요. 그러니까 횡단보도 이쪽으로 건너 쭉 가다 보면 GS25가 나와요. 이디야 있고 골목이 있어요. 그 전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무슨 오뚜기 부대찌개라는 부대찌개 집이 하나 있고 그 앞에 아주 작아요. 8명밖에 못 왔는데 거기 뭐 괜찮습니다. 저랑 아무 관계는 없어요. 네. 여자분들이 좋아하세요. 여자분들이. 아니면 좀 괜찮은 데가 마루기라고 일본 식당이 있는데 거기 가보셨나? 거기도 괜찮아요. 네, 한번 물어서 가보시고요. 자, 그래서 영화의 제목은 네, 땡땡 식당. 자, 여러분 영화를 팝콘을 먹으면서 봅니다. 영화는 몇 시간 하나요, 보통? 90분 정도, 2시간 정도 하죠? 그랬더니, 식당, 맞아. 그때 식당 사장님이 나한테 예쁘다고 서비스로 더 줬어. 그때 그 식당에 왼쪽에 뭐가 달려 있었고, 그 식당에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 그런 장면들이 계속 움직입니다. 덜하고요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여백, 더 말하고 싶다. 그거는 과거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동영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사진도 딱 찍지만 고정적으로 음식 맛있었어. 음식이 맛있더라 했을 때는 주변에 음식을 먹는 장면, 음식 향을 맡는 장면, 그게 영화처럼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시간성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덜하고요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저는 영화를 본다고 설명을 해요. 아니 바로 보여줘요.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애들한테 이거 봐봐. 우리 딸인데 어때? 하고 이제 그때 얘 딸이 뭐 했어. 사진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찍은 것들 있잖아요. 바로 플레이해서 맞아. 그때 이렇게 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참 예쁘더라. 뭐뭐 하더라. 그런 식의 플레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차이를 조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는 과거 시제, 시간성으로 고정되어 있다, 확정되어 있다 말씀하신 그거예요. 시간이라는 것. 우리가 상이라는 말을 하죠. 아스펙트라는.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 머릿속에서 뉘앙스랑 더불어서 타자의 어떤 말하는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과거가 주마등처럼 쫙 쳐 지나가는 거죠. 그때 우리가 덜하고요를
사용을 해서 그것이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여백. 그러니까 내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몰랐던데 이러이런 걸 알게 됐어라는 것도 말씀하셨고, 이런 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너하고 공유도 하고 싶어. 왜요? 그때 장면이 내 추억이 막 아름다웠거든요. 그 영화처럼 생각이 나니까. 그게 이제 단순히 회상이라는 개념과 과거라는 개념의 차이예요.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좀 접근을 하면 뭐 100% 이해는 잘 못하고요. 네. 어느 정도 느낌상으로 좀 알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이런 걸 거예요. 내가 지금 있고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맛있다가 점으로 존재를 한다라면 확정되고 고정적이고, 내 지금 시점에서 덜하고요는 이런 개념으로 존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느끼는 이미지의 차이가 점으로 존재를 하느냐 면으로 존재를 하느냐, 그 차이를 이제 보통 보여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도록 네, 이야기를 하면 덜하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네, 고 AV하고 어하여서 AV. 이거는 그래서 너무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학교에 가고 친구를 만났어요 하면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 안 하죠. 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났어요 하는데, 대표적으로 일본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친구를 만났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어에서 고나 서를 구분을 하지 않으니까. 네, 한국에서는 두 개를 구분을 하죠. 기억나시죠? 들으셨으니까.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뭐 어떻게 다르죠? 가서는 이제 상황이 이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이어집니다. 문장이 그리고 지금 하나, 근데 위에 거는 상황이 두 개가 되는 거.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학교에 가다라는 것과 친구를 만나다라는 게 별개의 문장이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친구를 만나기 위해 목적성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난다가 이어지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이게 별개의 사건이고 이게 하나의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는 문법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네. 고하고 서. 맞아요. 그 다음 또, 제가 아까 예전에 강의할 때도 선생님 한국어 문법에서 주어, 인칭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가 중요합니다. 라고 한 게 있는데. 그거는 단순한 나열이기 때문에 뒤에 무슨 주어가 와서 관계없고 친구를 그러니까 나열과 순서를 보여줄 수 있는 문법 장치가 있어요. 위에는 그 주어를 두 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학교를 가고 제 동생은 친구를 만났어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어가 일치해요. 결국 인칭이라는 얘기죠. 맞아요. 인칭. 또 제가 인칭 말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 한 거 예전에. 맞아요. 선생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주어가 하나니까 이 액션을 한 사람이 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연결 순서가 있다라면, 얘는 사실 선생님 너 그래서 니네 뭐 했어? 저는 학교 가고 제 동생은 친구 만났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네, 별개의 사건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어가 두 개라면. 또 좋습니다. 주어 말고 항상 강조하는 주어, 인칭, 그리고 이거 네, 시제.
네, 과거. 과거가 왜요? 학교에 갔고. 네. 여기는요? 학교에 갔어서 안 되죠. 시제가 하나라는 얘기는 사건도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과거를 얘기할 때 하나의 사건에만 시제를 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제도 문법을 나눌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어제 학교 갔어. 너 어제 그래서 집에서 뭐 했어? 저희가 이제 제가 방학이어가지고 수요일날 이제 방학을 해서 목요일 금요일 쉬었어요. 저희 와이프가 오빠 집에서 뭐 해서 놀았어? 야, 내가 놀긴 뭘 놀아? 나 청소했고 설거지했고 빨래도 했고 집안이 완전 많이 했어. 그렇게 할 때 얘기해요. 아꼬 각각에. 근데 이거는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시제 결합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제 결합을 보면 두 개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거랑 같이 연결되는 개념이 저 어제 아파서 집에서 쉬었어요. 저 어제 아팠으니까 집에서 쉬었어요. 어떤 거 더 많이 쓰세요? 선생님들한테는, 저한테도 물론 한국 사람한테는 아프다 플러스 쉬다까지가 하나의 나한테는 개념인 거예요. 저 어제 아팠으니까 이렇게 말해도 괜찮죠.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았죠. 근데 그거 우리는 별개로 구분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물론 니까는 어서와 다르게 명령이나 청유에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뭐 소풍 가자. 그 얘기는 날씨가 좋으니까 소풍 가자도 말할 수 있지만 날씨가 좋으니까 뭐 술이나 마시자. 날씨가 좋으니까 잠이나 자자.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죠. 독립되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확인하는 방법이 시제라는 얘기입니다. 시제 차이를 통해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결합성의 여부가 판단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느낌의 그런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서의 느낌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느낌이어서 단절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네. 제가 그때 선생님한테 잘라보라고 했나요? 그때 누구한테 한번 제가 잘라보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없는데 고의 느낌은 이런 결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나눠질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그 강의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문법을 할 때 선생님들 보통 뭐가 차이가 뭐예요 하면 순간적으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저도 아직도 잘 못해요. 많이 고민해야 돼, 연습해야 되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보통 이 문제 어떻게 다르지? 고뇌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뇌만 해요. 생각이 안 나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계속 되뇌어 보는 거죠. 학교에 가고 친구를 만났어. 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났어. 학교에 가고. 이렇게 되뇌다 끝나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주어와 결합은 어떤지, 인칭의 결합은 어떤지, 시제의 결합은 어떤지, 쓰는 어휘들은 어떤지 하나하나 확인을 하다 보면 이런 차이가 아닐까 발견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문법을 이제 접근하실 때 거기 고도 그렇고 어서도 그렇고 각각 네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의미를 보면 쓰는 용도가 고도 앞서 말씀하신 나열도 있지만 순서도 있고 방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하나로서만이 아니고 다른 의미로서도 볼 수 있는가요? 그럼요. 네, 그건 당연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순서라는 개념이 학교에 가고 친구를 만났어요 라고 했을 때도 사실 뭐 이렇게 틀렸다고 딱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것이 순서적으로 학교에 간 것이 절대적인 순서는 아니에요. 네, 독립적인 구성이 내가 말을 먼저 했으니까 순서적으로 보인 거지. 어제 학교 갔고 친구 만났고 뭐 했더라? 맞아. 그 전에 나 영화도 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네. 그래서 우리가 순서라는 개념을 뭐 이렇게 나열이라고 해서 말하는 순서대로는 아니고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법적인 의미가 있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의미적으로만 이제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런 장치들을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오늘 뭐 이렇게 제가 준비한 거는 네, 여기까지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15분 정도 저희 남았는데 네, 정말 나 이거 너무 궁금하다. 나 너무 알고 싶다. 네, 이런 거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